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자료 보시면서 3페이지부터 봅니다. 3페이지에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아까 사실 말씀드렸었어. 그 건축물을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 모양서 보면 절같이 생겼죠? 사실 절이에요. 그래서 뽑다 이제 그 그림 왔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둘로 나눠집니다.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하고, 또 하나 보관화 또는 지하에 있는 거. 크게 둘로 나눠진 거야. 그 색깔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토지의 공작물하고 고가지하는 아마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 칼라에서는 그 토지의 공작물에서 건축물이라는 거. 또 하나는 보관화 또는 지하에 있는 것 중에서 건축물이라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럼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고정되어 부착되는 물건이죠. 그런 일종의 근데 공작물에서는 어떤 게 건축물이란다?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게 딸린 시설물, 대표적인 게 아까 담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건축물이라자. 그런데 토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걸 볼까요? 지하. 고가는 뭐죠? 고가가 뭐야? 고가도로. 높은 다리 위에 있는 거, 그게 고가예요. 고가라는 게 높은 다리에 이런 뜻입니다. 그 높은 위에 있는, 어떤 위에 있는, 모여 있는 거, 그런 것 중에서는 뭐가 건축물입니까? 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즉, 지하나 또는 고가에 있는 거로서 무슨 용도로 쓴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이용하면 이것도 뭐라고 하자? 그것도 건축물이라자. 자, 이거는 지붕이니 기둥이니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땅 속에서 지붕이 어디예요? 땅 속에 들어가서 지붕이 어디야? 그 지붕이요? 아니, 땅 위에서 보면 땅이야. 그냥 밑에지, 그죠? 그건 지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 벽이 어디입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벽이 어디야? 옆에 이렇게 깎인 이게 벽이죠? 아니거든요. 땅 속에 들어가서 옆에 이렇게 수직으로 깎여지는 부분, 그 벽이니까 어떤 벽 같죠? 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벽 두께가 얼마입니까? 벽 두께가 세야 됩니다.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그 벽 두께는 얼마죠? 정확히 말할까요? 지구 지름입니다. 지구 지름. 왜죠? 이쪽부터 벽 두께를 해봐. 뚫고 가봐. 계속 가면 멀리 나올까?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쪽 벽으로 나오겠지. 그죠? 이게 다 하나의 벽이라는 개념이 됐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벽 두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벽이라는 개념도 없고 지붕이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지하나 그런 데서는 그때는 뭐라고 따진다? 그냥 용도 갖고 따져. 그래서 그 머리점을 따니까 뭐 하죠?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보시면 돼. 사공, 점차, 창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아니야. 여기는 공법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그놈의 배가 어디 간다? 점차, 창고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죠?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간다고? 창고로 간다. 예,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퀴즈 문제 낼 거야. 여러분, 공법에서는 사고만은 배가 점차 어디 갈까요? 하면 정답은 창고야지. 산 이렇게 쓰면 그건 공법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고층 가지고 뭐가 나오죠?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림. 몇 층부터 고층 건축물이 합니까? 30층 이상. 30층 하고 돼 있죠? 그럼 일단 뭐로 본다? 그거는 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그런데 층수로는 30층 이상인데 높이는 얼마랍니까? 또는 이제 옆에 자료, 그 그림 말고 옆에 있는 본문 내용에 보면 또는 몇 미터? 몇 미터? 120m. 그러니까 층수로는 30층 이상 되는 건 고층 건축물, 높이로는 120m 이상 되는 고층 건축물.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30층하고 120m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 거. 한 개 층을 몇 미터로 계산한 거야? 30층하고 120m를 연계시켜놨잖아. 그게 다 고층 건축물이잖아. 그럼 한 개 층은 몇 미터? 나눠봐. 120 나누기 30 해봐. 몇 미터? 4m잖아. 그죠?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층은 4m니까 30층 높이로 따지면 4m, 4 곱하면 그게 120m잖아. 아셨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합니다. 조심할 거. 주택법에서는요, 주택의 높이를 4m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m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하고, 요놈의 건축법에서만 한 개 층을 4m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가 같은 데에 이 한계층 높이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그 한계층 높이하고 따지면 보통 어디가 더 높아요? 상가 쪽이 더 넓어요. 높아요. 한계층이. 그죠? 상가 가서 봐봐. 반자 높이고 봐봐. 이거하고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반자가 이거거든? 요거. 현재 형광등 켜져 있는 요 천장. 요걸 반자라고 합니다. 요건 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법률 용어로는 반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반자인데 실제로 반자는 아파트가 더 낮고 일반 상가 건물에 있는 건물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일반 건물은 4m 기준으로 짓는다 주시면 되고 아파트 같은 건 3m 기준으로 해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30층하고 또는 120m의 세계. 근데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부터 몇 층이랍니까?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5, 4, 20, 200m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걸 뭐가 된다? 초고층. 그럼 준초고층 뭐랍니까?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말이 어려워요. 뭐라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 내죠. 문제. 48층짜리는 무슨 건축물일까? 48층. 뭘까? 초고층 건축물입니까? 아니죠. 아, 준초고층 들어가죠? 왜? 초고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50층 이상이 아닌 거. 그럼 49층 이하를 말합니다. 50층 미만, 49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48층짜리는 뭐죠? 준초고층입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갑니까? 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동시에 고층 건축물도 되죠. 고층 뭐랬어? 30층 이상이면 다 고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30층, 40층, 50층, 60층, 70층, 80층, 200층, 500층. 아, 500층은 없나?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뭐라는 거야? 고층 건축물이에요. 다 고층 건축물이에요. 그 중에 특히 몇 층 이상부터? 50층 이상부터는 그 고층 중에서도 뭐라 부른다? 초고층이란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층이 30층부터 49층까지가 고층이 아니고 그건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이라 부르고 결국 고층은 30층 이상 되면 50층이 됐든 100층이 됐든 다 고층 건축물에 속하고 그 중에 30층부터 49층까지는 준초고층이라 부르고 50층 이상부터는 뭐라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을 하자. 개념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문제. 실제로 시험 문제 났던 거. 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층수는 48층입니다. 높이는 210m입니다. 무슨 건축물일까요? 일단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물론 고층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왜요? 또는 자가 들어가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48층 갖고는 아직은 초고층은 아니죠. 근데 높이가 몇 미터야? 200m 이상이잖아. 그 210m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10m는 이미 초고층 건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층수는 아직 요건을 못 갖췄지만 높이로서는 요건을 갖추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는 게 또는 자랑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그것도 초고층에 속한다. 실제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냅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내지 않고 그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 외우는 방법 써있죠? 고층 건축물 뭐죠? 고3에게 시비 걸지 마. 고3은 무슨 병 걸렸죠? 고3병. 걔 조금만 신경 건드려버리면 뭐죠?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집안이 전부 다 초비상인 게 뭐죠? 고3이는 온 집안이 다 초비상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고3한테 뭐 그러면 안 돼? 시비 걸으면 안 돼.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3, 12, 뭐죠? 30층, 120m. 3, 10이니까 고3에게 12, 120. 그거까지 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막걸리 안주로 뭐인데? 초고추장에 오이나 찍어 먹어. 초고추장이 뭐죠? 초고층. 초고층은 지금 초고층이잖아. 그러니까 오이가 뭐야? 50층, 200m. 5, 2. 그래서 오이가 50층, 200m를 오이 찍어 먹어. 초고층에도 오이 찍어 먹으면 맞잖아. 막걸리 안주야. 여자들은 잘 모를 거야.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자, 중딩이는 고딩이 중 초딩이가 아닌 애들이다. 나도 잘 모르겠어. 중딩이는 뭐죠? 준자야. 초고층 건축물이야. 그거는 뭐 중에 고딩이 중, 고층 건축물 중 뭐 아니다?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걸 말한다. 그래서 고딩이 중 초딩이가 아니면 그게 뭐죠? 중딩이래.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라.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서 4페이지. 또 용어 정의.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용어입니다. 다중이용이 뭐죠? 다중이 무슨 뜻이야? 다중. 한자로 다중이 뭐죠? 마늘 따자입니다. 중자가 뭐죠? 중자입니다. 다중이용.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것처럼 끝말이에요. 다중이요.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것처럼 다중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다중이랍니까? 16층 이상인 것처럼. 이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 하나는 바닥 면적의 5,000제곱미터 되는 그 6가지 나머지 이런 건축물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째. 둘을 다 갖춰야 다중이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 1번과 2번 중에 하나만 갖춰도 다중의 건축물입니다. 그럼 첫째. 16층 이상 되면 뭘 묻지 않는다? 바닥 면적의 끼가 얼마나 되냐? 묻지도 않고. 또 하나? 무슨 용도로 쓰느냐? 그것도 묻지 않아. 하여튼 16층 이상이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규모도 묻지도 합계도 묻지 않고 용도도 묻지 않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당연히 뭐가 된다?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된다. 이 말이야. 16층 이상이면. 반면에 나머지들 중에 다중이면 두 가지를 따집니다. 첫째는 규모를 따집니다. 규모가 얼마야 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거. 용도는 그 밑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런 것들만 뭐에 속한단다? 다중용어천물. 그러니까 1번은 16층 이상이면 볼 것도 없이 다중용어천물이고 나머지들은 바닥 면적이 5천 이상 되는 것들 중에서도 6가지 종류 거천물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 보시죠. 보시면 일단은 맨 위에 16층 이상에서 점선과 그 선을 권았죠? 그 위에 넘어서는 높이가 넘는 것들은 볼 것도 없이 용도 따지지도 않아. 주민도 따지지 않아. 일단은 뭐다? 다중용어천. 반면에 그 밑에ตึ 이제 16층이 안 되는 거. 그럼 몇 층이야? 15층, 14층, 13층, 10층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따지지. 뭘 따진다? 첫째, 바닥 면적이 5천 이상 될 것. 그 다음에 용도는 6가지만. 그 6가지 머리점만 떠볼까요? 이 순서 다 바꿔놓은 거야. 원래 법률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암기하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순서 바꿔봅니다. 근데 뭐죠?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옵니다. 뭐라고? 판문종, 여관종. 여관종이 뭐죠? 여객용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그게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옵니다. 판문종이 뭐죠? 판문점 가보셨나요? 제가 일사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가 그 판문점이 우리 관할구역입니다. 관해가. 근데 그 판문점에 가보면 평화의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화의 종이라고 했어. 그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종을 뭐라 부른다? 판문종.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용어야. 그 평화의 종은 진짜로 있어. 근데 그 판문점에 있다 해서 뭐라고 쓴다? 판문종.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게 바로 판문종도 울리고, 뭐도 울린답니까? 여관종. 여관에 가보면, 여기도 숙박시설, 여관에 가보면 손님 오신다고 뭐죠? 뜰링뜰링 하고 울리는 거 있잖아. 손님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손님 들어온 자 노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울려야지 주인이 낮잠 자다 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건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몇 번 울린답니까? 거기서 이제 울리는데 자, 16층 외우는 방법. 16층 커피숍에서 암기 연상수법을 외우는 거야. 그럼 16층 이상 되면 다중용 어찌물이죠? 거기서 뭐 한대? 5,000원짜리 커피. 그 바닥 면적의 개가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뭘 울린답니까?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린다. 그렇게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거기다 만들어서 풀어보면 금방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놨잖아. 옆에 보십시오. 그림에서는 첫째 판매시설이 뭐죠? 판매시설 대표적인 거. 그 옆에 그림 중에 백화점. 그렇죠. 판매시설 대표적인 거 백화점. 그렇게 쓴 거예요. 아무래도 판매시설이 없는데요? 잃어버리면 나 돌아버려. 예, 백화점. 백화점 판매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은 빼고, 동식물원 뺀 나머지 문화 및 집회시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공연장. 예, 공연장. 그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은 성당. 이것도 못 찾으면 말이 안 돼, 그죠? 종교시설, 성당. 그 다음에 여객용시설이 뭐죠? 버스터미널. 거기 버스터미널 있죠? 그게 서울 남부터미널 그 사진이야, 그게. 서울 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옆에 관공호텔. 그 다음에 종합병원. 예, 대학병원,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라고 그려놓으려다가 서울대병원까지 못 그렸어. 그럼 십자 표시 있는 병원. 그래서 근한병원 아니야. 서울대학 같은 그런 종합병원들. 그런 종합병원. 이것들은 뭐에 속한다? 다중요청인데 규모가 얼마 된다? 바닥 면적이 5천 이상 됐다면 다중요청. 아셨죠? 똑같이. 자, 옆에 지하층, 맨 밑에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것도 칼날색이 없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하층이라는 게 이렇게 일단 정리합시다. 자, 지금 단면도 옆에서 건물 단면 들어보냐. 여기 뭐가 있단다? 지표면이 여기 있단다. 이거 뭐다? 지표면. 지표면이 있단다. 그러면 한 개 층마다 뭐가 있죠? 층 바닥이 있어, 없어?
바닥 두께 있잖아. 이거죠? 이것도 5층하고 저 밑에하고 천장하고 이 두께가 있죠. 이거 바닥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하고 두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위에도 저 지붕 위에 2층짜리 위에 지붕 위죠? 그래도 여기 두께 있었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한계층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쓸까? 여기서 한계층의 개념.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보죠. 위에 걸 한계층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계층입니다. 이거야. 위층. 밑에 층은 여기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여기 위에 여기 서로 접하는 거 위에 접한 여기까지를 한계층이랍니다. 그럼 요게 밑에 층, 이게 위에 층, 층이야. 그래서 요걸 뭐라 보더냐? 여기를 여기도 물론 밑에는 뭐가 있겠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콘크리트 같은 거 이거 다져놓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바닥 우리 1층 넓은 밑바닥 또 콘크리트로 쌓잖아, 그죠? 물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요 위에서부터 요 위에까지를 한계층, 다시 그 바닥부터 위에층, 위에 바닥까지를 다시 또 한계층이랍니다. 근데 전문 용어는 나중에 정리할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위에 거 파란 거는 당연히 무슨 층? 위에 건 이건 볼 것도 없이 지상층입니다. 이걸 지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죠? 지피면 어디라고 했어? 딱 여기인데 거기다 위에 들어있잖아. 당연히 지상층. 문제는 요거 반지하라고 그랬죠. 이 반지하가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따진답니까? 첫째, 그 건축물에 요게 뭐죠? 바닥. 여기가 바닥이잖아. 그 건축물에 이 바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피면 위에서 아래에 있어. 그 바닥은. 아까 이건 지피면이 위에 있죠. 이건 지상층이야. 지하층 따지는 거야. 지하층이란 그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금 조건이 충족하나 보는 거야. 어디로부터? 그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곧 지피면, 요 지피면 있죠? 지피면까지의 무슨 높이? 요거 평균 높이가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평균 높이. 그냥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야. 왜 평균 높이라고 할까? 이 지피면은 평탄할까요? 경사도져 있을까요? 경사진대도 있잖아. 경사진대가 건물 짓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더 낮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무슨 높이? 평균 내 높이. 그 평균 높이, 요 높이가 뭐보다? 해당 층 높이. 아까 해당 층 높이가 어디까지라 그랬죠? 여기로부터 위에까지, 요 노란 거. 이게 층 높이죠? 요걸 뭐라고 한다? 층 높이라고 하는데, 이 층 높이에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 그럼 잘 봐봐, 지금. 이거의 2분의 1이면 어디쯤 될까? 여기쯤 되겠죠? 그럼 여기쯤 되는 여기까지. 이 2분의 1 되는 이 높이. 요걸 뭐라 한다? 스몰 h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크다? 요거. 바닥으로부터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게, 그거보다도 해당 층 높이에 2분의 1 되는 요 높이 있죠? 요거보다도 뭐다? 그게 이상인 것.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 요 빨간 지금 점선 찍어놓은 것보다도 이 노란 거 평균 높이는 요거다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한다면, 이 노란 높이가 같거나, 빨간 거보다 이 노란 높이가 빨간 거보다 같거나 더 위에 있을 거. 지금 이상이니까. 노란 게 더 위에 있으니까 빨간 게 더 위에 있습니다. 노란 게 더 있죠? 이상이잖아. 그럼 요게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이상이더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거 뭐라 부른다? 1층의 지하층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의미가 원래 따지는 건 여기부터 따지면 돼요. 층 높이의 2분의 1을 먼저 찍어. 우리 요거 층 봐봐. 요 한 개 층에 이게 지금 위에가 아니야. 이거 뚫고 올라가서 위에 층 바닥 있죠? 거기까지 일단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의 이 높이를 뭐라 부른다? 층 높이. 한 개 층 높이야. 그거 2분의 1 되는 걸 찍었더니 여기래. 2분의 1 되는 게 여기야. 여기잖아. 2분의 1 되는 게 그죠? 여기서 뭘 봤어? 지표면을 봤어. 밖을 내다가. 뭐가 보여? 지표면 보이잖아. 지금 지표면이 저 밑에 보니까 이보다 2분의 1보다 더 위에 보이는 거죠. 여기가 지금 몇 층인데? 5층인데 지표면이 저 위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바로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이 타인이 밑에 있죠?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뭐야? 지상층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건물 가가지고 어느 층에 들어갔는데 2분의 1 되는 점, 층 밑에 2분의 1에서 바깥에 잡았더니 지표면이 밑으로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니라 지표면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층이야? 그게 지하층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것보다도 지표면이 위에 있다? 지하층. 2분의 1 되는 것보다 지표면이 밑에 있다? 지상층.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서 본다?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옆에 그림에다 뭐 그려놨죠? 얘는 여자가 바지 입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다리라고 썼는데 다리 지우고 바지라고 쓰십시오. 다리가 긴 여자가 아니라 바지가 긴 여자라고 바꿔버립니다. 바지가 긴 여자는 뭐란다? 지하층이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바지가 긴 여자. 자, 저를 중심으로 봅니다. 내 사람을 작가됩니다. 자, 저 지금 바닥 있잖아. 저 바닥에서부터 내 키 머리까지를 뭐라 한다? 층 높이. 사람 갖고 따져봐. 층 높이. 층 높이죠? 자, 층 높이에서 다시 바지 있잖아. 바지가 뭐죠? 바닥으로부터 지피면까지. 이걸 뭐란다? 바닥으로부터 지피면 바지. 이게 바지예요. 뭐 딴 게 바지야. 그러면 자, 바닥으로부터 지피면까지를 뭐란다? 바지. 이 바지 높이 있잖아. 바지 높이 여기 있잖아. 턱 딛는 데가 바지 높이잖아. 지금 보세요. 저 바닥에부터 이 바지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내 키하고 하면 어떤 게 더 길어? 나머지 요 남은 거하고 요 바닥에서부터 바지까지 하면 난 어떤 게 더 길어? 위가 더 길어? 밑에가 더 길어? 위가 더 길어? 그럼 나는 다리미가 짜리봉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다리가 짜리봉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지. 그죠? 다리가 더 길죠? 설령 다리가 좁아도 좀 다리가 더 길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랬다. 그죠? 자, 바지, 그러니까 다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여기 지피면까지 바지, 이 길이가 뭐보다도 내 층 높이 전체를 따질 때는 그 2분의 1보다도 뭐죠?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슨 층이야? 지하층이에요. 근데 상체가 더 길은 사람도 있어요. 밑에보다도. 그죠? 그 사람 뭐가 되는 거? 그건 지상층이에요. 같다네요. 그러니까 바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된다? 2분의 1 되는 것보다도 바지 높이가 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럼 그거 뭔다? 그건 지하층. 그렇게 개념적인 합니다. 근데 바지를 일자로다 이렇게 두는 게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쓸 수 있죠?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쓰면 어떻게 죠? 이쪽이 더 높아지고 이쪽이 내려가죠? 뭐 돼야 돼? 평균 높이를 줘야 돼. 그냥 높이가 아니라 그때는 평균 높이라는 말 쓴단다. 지금 그 여자 짝다리 집었잖아. 평균 높이 나와야 되겠죠? 그냥 높이 아니야. 일부러 이거 찾느라고 또 시간을 줬습니다. 이 여자 찾느라고. 다리 긴 여자도 쳐보고 별거 다 해가지고 하여튼 짝다리 짚고 있어서 평균 높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자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평균 높이가 안 나와. 그죠? 짝다리 짚어야지 평균 높이가 나와.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다시 몇 번? 5번. 건축행위. 아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5가지. 뭐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 중에 먼저 신축은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랬어. 어? 첫째, 나대지. 나대지가 뭐죠? 이 나자가 무슨 나자야? 벗을 나자예요. 그러니까 나자가 벗을 나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우리 나체 사진 이렇게 말하자, 그죠? 홀딱 벗은 사진, 나체 사진. 벗을 나자예요. 이거 뭐죠? 옷 의자거든요. 옷 의자? 이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써요. 옷 의자야. 옷이란 뜻입니다. 옷을 뭐한가? 벗은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가을에 낙엽에 다 떨어진 나무. 그거 보고 벗을 나자 쓴 겁니다. 아셨죠? 가을에 낙엽에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무는 뭐야? 그게 옷이잖아. 그 낙엽에는 그건 원래 뭐야? 이파리죠. 잎이었던 게 떨어져서 결면 낙엽이 됐잖아. 그 나무로 쓴 게 옷이죠. 옷이 다 떨어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벗을 나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대지라는 건 홀딱 벗은 땅이 났으니 그런 의미가 있고 버겁다는 얘기야. 건물이 없다. 그 땅이 여기서 나대지라 합니다.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땅은 아까 뭐라 했고? 맹제라고 했고 그건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뜻이고 그건 못 짓는다. 이거는 뭐란다? 건물이 없는 땅이란다. 그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 건물을 안 짓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나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럼 맹지는 아니죠? 그래도 건물이 없다? 나대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뭐죠? 전형적인 신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신축. 그래.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건물 졌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뭐란다? 신축. 근데 그걸 건축하고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는 안 됩니다. 건축 중에서 신축이라는 일부에 속한다. 아셨죠?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또 있죠. 두 번째. 기존에 건축물이 하나 있었어. 전부 철거하거나 멸실됐어. 철거는 내가 뜯어내는 것. 멸실, 하늘이 뜯어내는 것.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뭐라고? 철거, 내가 뜯어냈다. 멸실, 하늘이 뜯어냈다. 내 의지가 나 천재지면이나 재 등으로 멸실됐다. 그건 천재지면이나 재로 사라진 걸 멸실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전부에 대해 전부 써줬어. 새로 줬어. 이왕 짓는 거 어떻게 짓을까? 종전보다 크게 짓자. 이왕 짓는 거 종전보다 크게 짓자. 그건 뭐가 된다? 신축.
신축. 그다음에 세 번째, 부속 건축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더냐? 우리 시골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 살고 있는 농가주택, 그 뒤편에 가보면 뭐가 있죠? 헛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헛간. 또, 응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뒷간. 그죠? 헛간이 있고 뭐가 있죠? 뒷간이라고 했잖아. 옛날에 뒷간이 못 알아들어? 알아 몰라.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뒷간. 못 들어봤어? 예, 뒷간. 이게 뒤잖아. 그죠? 앞쪽으로 나오는 건 앞간인가? 그죠? 이쪽 뒤에서 나오잖아. 그게 뒷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 시골에 가보면 헛간 있고 뒷간이 있습니다. 자, 헛간, 뒷간의 공통점. 주된 앞에 있는 농가주택을 주된 건축물이라고 하고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다른 별개 대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 지었는데 핵심 그 주된 건축물에 붙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농가주택 뒤편에 서로 떨어져 가지고 헛간 뒷간이 있다는 그 헛간 뒷간은 뭐에 속한다? 바로 이것은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 부속 건축물 먼저 졌어. 헛간 뒷간을 먼저 졌어. 그건 뭐에 속하죠? 그것만 지는 것. 그것도 신축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헛간 뒷간 짓는 것도 뭐든다? 그것도 신축이죠. 하나 지면 그래 놓고 다시 뭘 졌다? 주된 건물 앞에 이제 농가주택을 새로 짓습니다. 그것도 뭐라 부른다? 그것도 신축이란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 건물 져요? 신축. 이미 건물이 있는데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시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져요? 신축. 부속 건축만 있는 데다 주된 건물 지었어요? 신축이란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증축. 원래 증축은요, 기존 건축물에다가 몇 가지를 증가시켰습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증가하면 증축입니다. 네 가지가 뭐죠? 첫째, 건축면적. 아까 건축면적이라는 개념 있었죠? 요 건축면적을 뭐 했다는 얘기야? 증가시켰다는 것. 건축면적을 더 넓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벽에 일부러 헐어가지고 외벽을 더 넓게 늘렸어. 그러면서 뭐가 늘어났어? 건축면적이 늘어났다. 그것이 바로 건축면적을 증가시켰다. 두 번째, 연면적을 증가시켰다. 아까 연면적, 각 층별 받으면적 할게. 저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나와. 연면적 늘렸다. 또 하나, 층수. 5층짜리를 한 개 층을 올려서 6층을 만들었다. 또 하나, 높이를 증가시켰다. 근데 높이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층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 기존의 한 개 층에 이게 층 높이가 대단히 높은 데도 있어요. 한 개 층이 천장이 까맣게 있어. 거기다 가운데 뭘 되죠? 다시 나눠가지고 층을 복층으로 만든다고 해요. 복층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 개 층을 더 내리자. 그럼 층이 한가 늘어났잖아. 건축물의 전체 높이는 변동상이 없어. 저 지붕을 갖다 뜯어서 더 올린 거 없어. 그런데 가운데를 갖다 층을 막았죠? 한 개 층이 늘어났죠? 층수수. 그것만 있어도. 높이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층수는 늘어났죠? 그래도 뭐가 된다? 증축. 따라서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넷 중에 몇 가지만 증가하면 한 가지만 증가하면 그것도 증축입니다. 그러면 건물 이렇게 지으면 이거 증축이 될까 안 될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지? 자,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어서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뭐죠? 옆으로다 업어치기 해가지고 옆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있던 걸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규모는 똑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증축일까 아닐까? 아니 이렇게만. 응? 증축이야? 첫째, 높이 당연히 낮아졌죠. 그런데 뭐가 늘어났어? 뭐가 늘어났어? 일단 제일 먼저 늘어난 게 건축면적. 아까는 건축면적이 얼마 있었어? 건축면적. 그거잖아. 외벽의 중심선 해봤지, 그죠? 외벽의 중심선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죠. 방금 옆으로 보면서 건축면적이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낮아졌는데 뭐는 늘어났다? 건축면적이 늘어났잖아. 이거 증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하고 세 가지는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뭘 한다? 그것도 증축으로 본다는 거. 네 가지 중에 다 네 가지가 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증가했는데 나머지는 변동상이 왔어. 더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근데 줄었어. 동일한 게 하나 줄었어. 그래도 넷 중에 하나만 드러나면 그거 뭐가 된다? 증축을 한단다.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하나 증가한다. 그게 증축. 세 번째, 개축. 개자가 무슨 개죠? 고칠 개자입니다. 고쳐진다는 뜻이죠. 개축. 그럼 개념,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뭐 됐죠? 철거하고. 전부를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철거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새로 졌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출조하는. 그러니까 새로 짓긴 졌는데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일부만 철거하고 새로 졌는데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졌습니까? 같거나 작게 졌습니까? 같거나 작게 짓는 걸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 말씀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건 종전과 꼭 같아야지만 대충이 아니야. 작아도 됩니다. 왜? 범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 한도 내에서란 말이니까 종전과 같거나 그보다 작아도 된다. 이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셨죠? 그래도 예축. 그럼 재축은 뭐죠? 천재집이나 재로 뭐 됐습니까? 멸실됐답니다. 그럼 천재집이나 재로다 멸실돼버렸어. 이때 멸실이란 말은 뭐죠? 사라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개축은 아까 내가 뭐랬죠? 철거란 말을 썼잖아. 내가 뜯어낸다. 그 뜻입니다. 멸실은 천재지변이야. 홍수나 산사태, 지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가 뭐야? 재. 불나는 거. 고의로 낸 게 아니라 왜 실수를 해서 불렸잖아. 그것도 재입니다. 그것도 재에 속해. 따라서 천재지변만이 아니라 재 등으로 일단 뭐 됐다? 멸실됐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 지었는데 뭐는 동일하다. 새로 짓는데 재축이 된 요건이야.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보다 더 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해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동수, 충수 또는 높이 있죠? 이게 종전 규모 이하이면 당연히 재축이고 그 셋 중에서 동수, 이거 어려워. 동수, 충수, 높이 셋 중에 하나라도 뭐 하면 돼? 종전보다 초과해도 돼. 더 커도 돼. 그 중에 하나가 셋 중에 하나가 종전보다 더 커도 돼. 동수를 하나 늘렸다. 그 다음에 높이를 갖다 더 올려 하나 조금 더 증가시켰다. 셋 중에 하나만 높여도 돼. 그런데 그 높인 게 어느 범위에 돼? 건축 법령과 조례에서 거기다 질 수 있는 규모가 있다 그랬죠? 동수, 충수, 높이 그 규모를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범위 내에서만 새로 짓는다면 그럼 다시 정의. 재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나야 된다? 천재지변, 재 등으로 멸실됐어야 된다. 전부가 멸실돼도 좋고 일부만 멸실돼도 좋아. 새로 짓는데 멸실되니까 새로 짓죠? 어떻게 짓어?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 규모와 같아야 돼. 또 이해해야 돼.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돼. 종전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되지. 연면적이 종전보다 커지면 절대로 그건 재축이 아니고 증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진축되고. 두 번째, 동수, 충수, 높이 셋은 원래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형적인 재축인데 예례를 하나 만들어놨어. 그 셋 중에 하나가 종전 규모를 뭐 해도 좋다? 초과해도 좋다. 그렇다고 한없이 초과하면 됩니까? 아니, 건축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 내에서만, 그 한도 내에서만 종전보다 초과해서 하나만 늘리는 거. 그 정도까지는 뭐로 맞추겠다? 재축으로 맞추겠다. 재축이야.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밑에 이전이란 같은 대지안에서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 이동시키는 거. 그 그림 보세요. 건물이 저쪽 편, 좌측 편에 있던 거죠. 그걸 같은 대지에서 어디로 옮겼어? 우측으로 옮겼잖아. 이게 뭐랍니까? 이전이래요. 근데 뭐는 해체하지 않는다? 주요구조물. 아까 주요구조물 몇 가지 있었죠? 있었잖아. 바지 보내주기 6가지. 이걸 해체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옮긴 거야, 저거? 어떻게 옮긴 거야? 첫째, 큰 크레인이 저 정도 단독주택 정도는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인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 이랬었죠?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랬잖아. 그럼 뭘 산출하려면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라는 걸 알려면 무슨 개념을 알아야 돼? 대지 면적 개념 알아야 되고, 건축 면적 개념 알아야 되고, 연면적 개념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왔죠? 대지 면적. 뭐랍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개념이요. 대지의 뭐라고? 수평 투영 면적. 그럼 수평 투영 면적이 뭐예요? 수평 투영 면적. 수평이 뭐죠? 평탄한 게 수평이잖아. 이렇게 세로라는 건 수직, 수직. 이거는 수평, 맞지? 투영 면적이 뭐야? 투영.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을 위에서 햇빛을 빛을 비춰봐. 직선으로 위에서 비춰봐. 평단한 바닥에 그림자도 앉아. 그게 이걸 뚫고 밑에 평탄의 그림자, 수평 투영 면적.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엑스레이. 우리 몸은 평면으로 돼 있어, 입체로 돼 있어. 이게 조이주기로 돼 있어. 이렇게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하지, 몸뚱어리는. 근데 엑스레이 가서 서서 찍어봐. 그럼 저기서 빛이 쫙 돌아가지고 여기 판, 그
그 평탄한 그 엑스레이 그 판 있잖아. 그 판에 뭐가 되죠? 내 뼈다구가 투가 돼가지고, 그죠? 뼈는 하얗게 나타나고, 살찌면 시커멓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여기 지잖아. 이게 뭐야? 이게 수평투 면적이야. 여기서 내 몸에 입체적인 걸 비췄더니 바닥에 내 이 벽에 뭐가 됐다? 엑스레이 그림자 지는 거. 이게 수평투 면적입니다. 자, 건축물 있잖아. 그 건물을 어디서? 아니, 저기 대지도 어떤 대지가 있을까? 이건 대지니까 울퉁불퉁한 대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요거 한번 수평투 면적 어떻게 돼? 위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높던 낮던 관계없이 바닥에 지는 그림자는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한다? 이게 수평투 면적. 그래서 대지는 울퉁불퉁하던 경사졌던 관계없이 위에서 빛을 비쳤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 지는 면적, 요걸 수평투 면적을 한단다. 그게 바로 대지 면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니야. 울퉁불퉁한 표면적이 아니고 평탄하게 그림자 지는 그 면적을 수평투 면적을 한다. 두 번째,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가장 바깥쪽 벽을 외벽이라고 하죠. 그 외벽에 뭐라 합니까?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 그럼 어떤 건축물일 때 가장 바깥쪽 벽, 그럼 외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건축물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외벽인가 한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삐뚤삐뚤해졌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자. 그럼 이때 외벽이 어디일까요? 이 건축물의 외벽. 첫째, 이쪽 면의 외벽은 어디야? 이거죠. 이거죠? 이쪽 면이잖아. 저쪽 면의 외벽은 요거죠. 그죠? 저쪽 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저쪽까지. 그죠? 문제는 이쪽의 외벽은 어디일까요? A, B. 어떤 게 외벽이다? B입니다. A는 외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보면 이것도 벽이고 이것도 벽인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바깥쪽 벽이야? 이쪽이잖아. 이 벽의 중심선, 벽 두께로.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 거. 요것을 말한다? 요게 건축 면적입니다. 아셨죠? 가장 바깥쪽. 그 외벽인지 아닌지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밖에 창문 내다봐봐. 그럼 바로 밖에 보였잖아. 이쪽으로 보면 아니잖아. 이건 무슨 벽이야? 내벽. 바깥이 보여야 외벽이잖아. 그럼 저게 외벽일까? 여기서 지금 내다보면 이게 외벽일까? 몰라. 저 밑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봐. 무슨 말이야? 여기 창문 있어요. 밖을 이 안에서 내다봐봐. 그럼 밖에 바라보니까 이게 외벽일까? 모른다니까? 그 외벽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죠? 일단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뭐라고? 창문을 일단 뛰어내려봐.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찌깔리겠지. 그죠? 어차피 뛰어내렸으니까 그럼 당연히 깔리는 게 마찬가지잖아. 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일단 살아서 뭐죠? 다시 더 켜갑니다. 앞으로 켜가. 그래서 또 있잖아. 또 뛰어내려봐. 또 어디 깔렸어? 드디어 바닥에 와서 쫙 깔려버렸어. 그러면 요쪽은 아직 바닥까지 안 닿죠? 이건 외벽이 아니야. 뛰어내려서 마지막 바닥에 닿으면 그때는 요 마지막 뛰어내린 벽이 무슨 벽이다? 그게 외벽입니다. 맞잖아. 그죠? 그래서 외벽을 증명하려면 뭐라? 창문 열고 뛰어내려봐라. 바닥에 뚝 떨어졌다? 아, 이게 외벽이구나. 안 떨어지고 아직도 걸려있다? 그럼 더 기억해서 또 떨어져. 그럼 마지막 벽이 이게 외벽. 이해됩니까? 외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저렇게 따져요. 아셨죠? 근데 외벽이 없이 뭐만 있는 것도 있죠? 기둥만 있는 것도 있어. 거기 그림을 했잖아. 팔각정 그림 있잖아. 그때는 어디를 따진단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기둥. 가장 바깥 기둥 있죠? 그 기둥도 두께가 있잖아. 이 기둥도 이렇게 둥그라다면 가운데 있잖아. 그거 내모졌다면. 내모진 건 저 대각선으로다 십자를 그으면 가운데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저렇게 네모진 기둥들 있잖아.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기둥들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중심선이 되죠? 십자로다, X자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X자로다 바다가, 이 바닥이 이렇게, 이게 이제 요 기둥의 바닥에 나면 X자로 가면 그 점 있지, 이거. 요게 뭐야? 중심선. 그럼 외곽 부분의 기둥에 저 중심선을 따라서 또 옆에 있는 기둥, 가장 바깥쪽 기둥, 그 중심선을 따라서 그림자지는 요 면적. 거기 그림자 저 있잖아. 거기 팔각정 표시해놨죠? 바로 그 밑에 그 기둥의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치면 그 그림자진 면적을 말한다? 그게 건축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그 밑에 바닥 면적은 뭘까? 바닥 면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실무로 돌아봐. 실생활에서. 자, 이걸 뭐라 부르죠? 여기를 강의실 바닥 면적. 맞잖아.
강의실 바다면적. 나가면 복도 바다면적, 사무실 바다면적, 교수실 바다면적, 독서실 바다면적. 이렇게 바다면적, 다 그렇게 부르죠. 또 하나 있어, 바다면적이. 이게 문제예요. 이 건물 1층 바다면적, 2층 바다면적. 여기 몇 층이죠? 5층 바다면적. 이게 5층이잖아. 그죠? 5층 바다면적. 이렇게 층별 바다면적이 따로 있고, 용도로 쓰는 무슨 용도로 쓰는 바다면적이란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다면적 개념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바다면적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층수별로 따지는 바다면적이 있고 용도별로 따지는 바다면적이 있다.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아셨죠? 그럼 층수는 그냥 1층을 무슨 용도로 쓰느냐 묻지 않아. 그럼 1층 전체 바다면적, 이게 층별 바다면적. 2층도 일부 분리돼가지고 여기는 학원으로 쓰고 여기는 뭐 식당으로 쓰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층별로 따질 때는 그냥 1층 전체 바다면적, 2층 전체 바다면적, 3층 바다면적 이렇게 따진다. 그때는 바다면적은 층수로 따지는 게 있다. 반면에 지금 이거 뭐로 쓴다고? 강의실로 쓰잖아. 학원이라는 용도 중에서도 특히 강의실 용도. 강의실 바다면적. 나가면 복도 바다면적, 화장실 바다면적, 사무실 바다면적. 그때도 바다면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층수 따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렇게 바다면적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 우리 법에 보면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이렇게 3번 개념적인 이렇게 됐죠? 옆에 내용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각 층별 바다면적이 있고 그 한 개 층의 일부 공간을 이렇게 뭐로 쓰려고? 강의실로 쓰려고, 복도로 쓰려고, 사무실로 쓰려고. 그 일부란 말이야. 그 일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있더라. 그렇게 바다면적은 몇 가지가 있다? 각 층으로 따지는 바다면적이 있고 그 일부를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나누는 바다면적이 있더라. 이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반도 이걸 몰라요. 이 말들을. 그렇게 일단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써 뭐로 됐죠?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태면. 자, 이 강의실 바다면적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뭐로 둘러싸여 있어?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거? 그 벽 두께가 있죠. 그 벽 두께 가운데 중심, 이 벽 두께 중심으로 여기서 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요 평탄한 면적, 이게 뭐다? 우리 강의실 바다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 되는 평탄한 면적, 수평태 면적, 이게 강의실 바다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층별 바다면적은 여기 5층이죠? 5층 어떻게 따지면 돼? 가장 바깥쪽 외벽이죠? 쭉 벽 따라서 쭉 저까지 있는 거, 이거로 되는 요 수평태 면적, 이것이 바로 우리 5층 바다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5층 전체를 보면 바다면적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거기 내가 일부러 써놨잖아. 그래서 층으로 따지면 각 층은 4층 전체 바다면적, 4층 전체. 그 다음에 학원,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쓴다면 학원도 지금은 여기도 바다면적이 여러 개가 있죠. 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 해놓고 뭐도 있죠? 이거 강의실 바다면적, 밖에 복도 바다면적, 또 교수실 바다면적, 또 독서실 바다면적, 그 다음에 사무실 바다면적, 화장실 바다면적 나눠져 있잖아. 요것들을 다 바다면적을 다 더하면 뭐라 부른다? 그게 중요해요. 다 더하면 바다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원 바다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되냐? 그때는 반드시 바다면적의 합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학원 말고 뭘 보자? 이 건물 전체를 봐. 이 건물 전체에 또 뭐가 있어? 아까 층별 바다면적 1층, 2층, 3층, 4층 이게 몇 층이지? 총 몇 층이지 이게? 9층인가? 맞죠? 아직 다니면서 몇 층인지도 모르고 다녔어. 그냥 5층만 오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 그 정도. 몰랐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알아야 돼. 이 건물 전체가 몇 층이란다? 9층이랍니다. 그럼 1층, 2층, 3층마다 각 층별 뭐가 있어? 바다면적이 있어.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될까? 똑같은 바다면적, 그걸 다 더하면 뭐라고 그런다? 이미 했었어.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그걸 연면적이라 한다. 그 개념 정리한 거야. 거기 그림 봐봐. 연면적이라는 거 어디 있어? 그 밑에 조그만 건물 1층, 2층, 3층, 4층 그 바닥면적 그려놨죠?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그걸 연면적을 한단다. 그럼 바닥면적하고 바닥면적의 합계하고 연면적이 같은 걸까? 좀 전에 여기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뭐 있었죠? 우리 학원 이 바닥면적을 다 더한 거. 그것만 뭐라고 부른다? 바닥면적의 합계. 반면에 연면적은 아니잖아. 건물 전체를 다 따져서 다 합친 게 그건 뭐죠? 그럼 연면적이야. 그럼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입니까? 아니죠. 왜 헷갈리더냐? 연면적 개념 다시 봐봐. 뭐라 썼어?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썼잖아. 거기 바닥 면적의 합계로 써놨더니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뭐랍니까? 연면적이랍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선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도 수두룩하면 나중에 실무 가서 개표 보는 겁니다.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럼 다시 정리해. 자, 이 각 층별 바닥 면적 개념이 있고 또 뭐가 있단다? 용도별로 따지는 그 건물의 일부, 이렇게 강의실, 무슨 사무실, 그렇게 따지는 일부 바닥 면적의 개념이 있다. 그때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우리 학원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바닥 면적을 몇 개 나눠놨죠? 강의실로 나눠놓고, 사무실도 나눠놓고, 목도 나눠놨죠? 이것들을 다 합치면 그거는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그 바닥 면적계는 연면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그냥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만 표현하지. 연면적이 아니다. 그럼 연면적은 뭐다? 그 용도 따지지 않고 얘 하나의 건물 전체를 보자. 그 건축물 전체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더했다. 그건 뭐라 부른다? 그게 연면적이다. 아셨죠? 그건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하잖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야지. 그건 바닥 면적의 하나잖아.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는 특정한 용도로 쓴다는 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 특정한 용도로 쓰고 바닥 면적을 몇 개 나눠놨으면 그 바닥 면적 나눠진 걸 다 더한 것만 바닥 면적 할게. 아셨습니까? 개념이 같아 다르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밖에 나가봐. 공인중개사야. 고객한테 이 건물을 소개합니다. 저 밖에 나가서 이 건축물 연면적은 얼마이고 그 중에 저 학원으로 쓰고 있는 저 바닥 면적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인데 그 중에 저 학원 용도로 쓰고 있는 저 부분에 바닥 면적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학원의 연면적은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중급자들도 그 소리 합니다. 그냥 우리 학원의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학원의 연면적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 학원의 연면적이라고 표현할까? 이 건물 전체를 학원으로 쓰면 돼. 그걸 뭐란다? 그때는 연면적을 하셔도 돼. 그때는 왜? 하나의 건축물을 전체 바닥 면적 합계잖아. 그걸 말했잖아. 그때는 학원이라는 용도 개념으로 볼 때는 바닥 면적 합계 뭐 전체로 볼 때는 뭐 된다? 그건 연면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있어. 어떤 때는 연면적에 포함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어. 100% 같은 건 아니야. 그러나 일단은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그 다 합친 건 바닥 면적이 합계로 하시고 그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 전체를 볼 때는 뭐라고 한다? 연면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개도 있습니까? 여러 개도 있잖아. 하나의 대지가 꼭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가봐. 아파트도 물론 2개, 3개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나중에 중공검사 받고 나서는 그걸 하나의 대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쪼개진 것들을 아까 합필한다고 했잖아. 필지를 합친 게 하나잖아. 그래서 합쳐서 하나의 대지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가 한 개 동만 있습니까? 10개 동도 있습니까? 10개 동 있잖아.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한 건물마다 뭐가 나오고? 연면적을 해나고 각 층별 바닥 면적이 합계인 연면적이 나올 것이고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더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런다? 연면적의 합계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면 바닥 면적이란 말이 나고 바닥 면적의 합계 아까 파합 5,000제곱미터 이거 나왔었죠? 그것만 나올까? 아니 연면적 어떨 때는 연면적의 합계란 말이 딱 섞여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 헷갈리면 안 돼.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또 한 번. 자, 어디 갔어? 건축물이 있다니까. 이 건축물에 뭐가 있단다? 이걸로 보지 말고,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라나? 그럼, 어떤 하나의 건축물이 있단다. 일단은 이거 몇 개층만 그려놨어? 3개층 바닥 면적만 그려놨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3층 바닥 면적. 이렇게 정리하자. 그 중에, 지금 여기 한 개층의 요 일부분만 내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한단다. 그럴 수 있잖아. 그때는 이걸 뭐라 그런다? 바닥 면적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층 같은 데 매장 있잖아. 구분하지 않고 한 개의 통매장으로 쓰는 게 있죠? 그때는 뭐라 그러? 이 매장의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매장 하나니까 그때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우리 5층은 여기는 규모가 크잖아. 그래서 뭐로 나눴어?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돼 있다. 나눠놨죠? 그때는 각각의 용도로 구분돼 있죠? 요때는 뭐하러 한다? 하나하나는 벽이나 기둥으로 나눠진 건 바닥 면적이지만
학원 전체로 볼 때는 뭐라 부른다? 바다 면적의 합계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걸 여기 나눠가지고 몇 개를 다 더한 건 그건 바다 면적 합계. 그 다음에 연면적은 뭐라고? 건물 전체를 본다. 전체를 본다. 각 층별 바다 면적 합계. 그거는 연면적. 그런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 여기도 보세요. 이 아파트 전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연면적을 다 더하라. 그때는 뭐 한다? 연면적의 합계란 말을 쓰는다. 그래서 연합. 그래서 아까 바다 면적 합계 다합, 연면적 합계 연합. 앞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저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개념은 그것까지. 자, 이제 개념 정리. 그것도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다음 페이지 마지막.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용적률이 뭐 했었어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근데 이렇게 산정할 때 뭐에서 빠진다?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대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대. 몇 가지가 있답니까? 4가지가 있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놓고 이 제외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의미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자, 일단 4가지. 뭐뭐 있답니까? 첫째, 지하층. 지하층도 바다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하층 바다 면적은 뭐 계산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우리가 원래 연면적은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따질 때는 그냥 연면적이면 지하층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하층도 포함시켜서 그냥 각 바다 면적 다 합친 거. 이걸 뭐라 한다? 이게 연면적으로 봐요. 그런데 뭐 계산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그때는 그 지하층은 뭐에서 빠진다? 연면적 쪽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에 하나 있어. 근데 1층 같은 데 중에 일부를 뭐로 쓰는 게 있죠? 차고로 쓰는 게 있어. 거기다 장사 같은 걸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층에 일부를 갖다가 뭐로 쓴다? 차고지로 그냥 쓰는 게 같잖아. 건물 안 짓고 그것도 그 차고지 있죠? 그것도 뭘 한단다? 용적률 계산하는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그건 제외시킵니다. 용적률 계산하면 연면에서 차고 받아면적 그건 빼줍니다. 이걸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법률 용어야. 건축물의 부속 용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했다고? 그냥 부속 용도로서 뭘 씁니다? 주차장으로 쓴다면 그 주차장 부분은 지하층만 빼주는 게 아니라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야. 지하층은 당연히 주차장 있잖아. 당연히 빠지는 거고. 왜? 지하층은 뺀다고 그랬잖아. 지상층에다가 뭘 만들었단다? 주차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주차 면적도 빼주겠다. 이렇게 연면에서 뺍니다. 세 번째, 초고층 같으면 준초고층은 그래. 뭘 만들 때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난 안전구역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면 제일 잘 알겠냐? 나중에 롯데 월드 있죠? 아니요, 롯데 맞지? 롯데 맞나? 거기 저기 잠실 저 102층짜리 건물 줬잖아. 그 102층짜리 21층에 있고 40몇 층에 있고 2층인가? 여기까지 중간에 뭘 만들었더냐?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옛날에 그 층수 다 에웠었는데 근데 지금은 에워도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며칠 못 간다고 그랬잖아. 숫자는 이제 쥐약이야. 그냥 외우는 숫자는 못 외워. 연산수법으로 외우잖아. 근데 뭐 24층부터 뭐 40 몇 층 지나고 이렇게 할 걸, 그 연산수법 어떻게 외우냐? 층수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야. 배수로 나가지 않고, 어떨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뛰었다가 또 바짝 붙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총 4개인가 5개인가 같은 올라갔어요. 각 층에다 중간중간에. 그게 뭐 하는 거야? 피난 안전구역. 뭐 같아요? 개념 자체. 피난 안전구역. 화재 발생 시, 그 해당 층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몇 층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층에 가면 뭐 있어? 불길이 거기는 번지지 못하는 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는 여러분들 응급조치할 수 있는 거. 의료기구라든지, 제세동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세동기가 뭐예요? 제세함, 제세동기. 그거, 심장. 박동 놓쳤을 때. 거기다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장에다 뭐 이렇게 대고선, 그 다음에 전기를 줬잖아. 예, 전기 충전. 그럼 짜릿짜릿하게 전기 충전이 있으면 이 심장이 뭐죠? 뛰는 겁니다. 물론 병원 같은 데서 보면, 그죠? 전압, 그건 더 훨씬 높이는 거고,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거 있지? 되면은, 그죠? 수만 볼트야. 되면 사람 몸이 어떻게 톡톡톡 이렇게 뛰잖아. 그죠? 사람이 뛰어요. 이건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시 심장 박동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그런 기기를 뭐란다? 이게 제세동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 그 피난 안전구역에 다 설치돼 있어. 거기 마스크도 다 있고요. 거기다 방독면 같은 거 있죠? 그 왜 화재 났을 때 그 가스 마시지 말라고 하는 방독면도 거기 있고, 각종 의료기구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 또 저 지상층으로 통하는 거기서만 운영하는
그 승강기 같은 게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 사람들이 화재 났을 때는 얼리피아라 고 피난 안전구 이걸 갈아냅니다. 그럼 그 피난 안전구역에 바다 면적이 있겠죠? 요거는 뭐 계산할 때 용적률 때 연면에서 제외시킨다. 그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대피 공간이라는 건 그 그림 보십시오. 그림에 보시면 맨 꼭대기에 지붕이 무슨 지붕으로 돼 있어? 삼각형이야. 그 지금 투명하게 그린 거야, 지붕을. 삼각형 있죠? 그 지붕 꼭대기가 평지붕으로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슬라브 지붕을 해. 평지붕은. 근데 평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뭐가 있는가? 다시 일반 지붕으로 다 씌워지는 꼭 삼각형만이 아니고 이게 뭐가 쓸수록 평탄한 지붕이 아닌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나오나. 삼각형식으로 하여튼 경사진 지붕이 되는 것들 그렇게 경사진으로 돼 있다면 거기는 뭐를 세울 수 없어?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가 있어. 헬리콥터가 무슨 잠자리냐? 그죠? 꼭대기 뾰족한데 거기 어떻게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평탄한 지붕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지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헬리콥터가 착륙 못하니까 일단 그 꼭대기 뾰족한 그 속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거기 지금 무슨 건물 하나 내부진 건물이 들어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이걸 뭐라 부른다? 대피공. 여기는 뭐로 만들었더냐? 방화문으로다. 방화문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불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산소 같은 거 밖에 있는 공기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불길에 좀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서 뭐 하시라는 얘기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방관들이 오던 아니면 불이 진압돼서 하여튼 거기서 나오면 다시 살 수 있는 거. 이거 노아의 방주입니다. 네, 살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그 건물에서 살 수 있는 최후의 원천. 먹었기 때문에 옥상에 평지붕을 안 됐으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구할 수도 없을 때 이런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듭니다. 원칙적으로는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옥상이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대피공간도 그 바닥 면적 그려져 있죠? 그 바닥 면적 그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제외시킨다는 이 말이 마지막 결론이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건축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제외한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용적률 개념도 알고 있는 애를 묻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용적률이 적용된대. 이 지역에다 용적률 몇 프로 되냐? 예를 들면 용적률 200% 이하로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그때 1000제곱미터라면 연면적 얼마까지 지라는 얘기야? 용적 200%라는 것. 연면적. 건물 있잖아. 그때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죠? 이거 얼마까지 지라는 거야? 용적 200%라는 거야. 얼마 될 때까지. 계산해봐. 뭐 계산할 게 뭐 있어. 아직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200제곱미터는 용적 200%죠? 200%는 대지 면적 얼마?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 모르죠? 그러니까 뭐야? X. 산수에서 나오잖아. 1000분의 X 곱하기 100. 그럼 땡땡땡땡 치우죠? 그럼 X는 이건 넘어가면 나누기는 넘어가면 뭐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 곱하기. 그러면 200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죠? 2000 제곱미터 이거잖아. 따라서 여기다 건축물을 짓냐면 연면적 얼마까지 쓸 수 있다? 2000제곱미터까지 짓을 수 있다. 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까지 짓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각 층별 바닥 면적이 그거 2000이면 얼마큼 하면 2000할까? 4개층만 짓자. 2층, 3층, 4층만 짓는데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아까 똑같았죠. 각 층별 바닥 면적 똑같아. 그러면 한 개 층 얼마짜리야? 500제곱미터. 아까 건폐율 50%짜리죠? 건폐율 50%면서 역시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졌습니다. 그게 용적률 200%인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럼 이렇게 짓는데 뭐에서 빠진다고? 아까 했던 요 네 가지 있었죠. 요거는 이렇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럼 봐봐. 원래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 뭐도 있죠? 지하층도 밑에도 더 져가지고 지하층은 식당 같은 거로 쓰겠대. 또 주차장으로 쓰겠대. 그럼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하는데 포함시켰습니까? 빼줬습니까? 빼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면적이야?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는 걸 뭐라죠? 서비스 면적. 이건 포함 안 시켰으니까 공짜 면적이잖아. 지하층은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 200% 이하로 자란 제한을 안 받습니다. 또 공짜야. 서비스 면적이야. 그럼 1층에도 뭐 만들었지? 여기다? 이제 봐봐. 이제 1층인데 여기다 뭐 만들어서? 주차용 공간. 얼마 만들었더냐? 100제곱미터짜리 주차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00제곱미터.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이 이걸 100을 빼야 되잖아. 제외되니까. 그럼 얼마 나온 거야? 지금 2000입니까? 1900입니까?
자,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해서 요거 바닥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근데 이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은 연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안 들어가니까 연면적은 지금 2000입니까? 용적률 때 연면적은 1900입니까? 1900만 돼 있잖아. 요 100을 빼야 되잖아. 안 들어간다 해서 뺐어. 그럼 1900이잖아. 그러면 얼마까지 질 수 있는데 용적률 200% 지면 1000제곱미터 때 2000까지 질 수 있는데 지금 이걸 100을 뺐으니까 1900밖에 안 되죠? 나머지 다 포함해도 1900이잖아. 아직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 100제곱미터 여력이 남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요 위에다가 100제곱미터짜리 바닥 되는 거, 요 바닥 면적이 100 되는 거, 요 100을 여기다 추가로 더 주면 되죠. 요 100만큼은 연면적이 안 들어갔으니까 2000까지 진 게 아니야. 지금 원래는 2000인데도 불구하고 요걸 빼니까 100을 빼니까 1900밖에 안 됐잖아. 그럼 원래 2000까지 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 돼? 100을 여기다 더 올리면 되죠. 자, 또 여기다 뭐 설치했죠? 피난 안전구역을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얼마 줬다? 300점부터 피난 안전구역 들어있습니다. 그 요 300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시킨다 빠진다? 연면적 빠진대. 그러면 이제 100을 올렸으니까 또 2000까지 되는데 그럼 2000에서 300 빼면 얼마야? 1700밖에 안 되잖아. 그럼 300 더 올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디다 올리면 돼? 그 위에다 또 300 또 늘어나. 아까 100 늘어난 데다 같이 붙여서 또 여기다 300이 저래서 또 늘어나고. 아까 또 뭐 있었죠? 대표군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그것들은 다 뭐에서 빠진다? 용적률 계산할 때 요 연면적 계산은 이 수치에서 제외시켰으니까 요까지 2000까지 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빠진 것만큼은 추가적으로 위에 더 올라가면 되잖아. 건축주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을 제외시킨다는 그 말은 용적률에 제한해서 그거는 빼주는 거니까 그만큼은 더 위에다 추가적으로 더 올려서 더 크게 줘도 좋다. 그러니까 저런 건 규제받지 않는 면적. 일종의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되는 그 면적을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 부를까? 서비스 면적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맨날 베란다만 서비스 면적인 줄 알지? 아니야. 저것도 서비스 면적의 개념에 들어간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뭐 나가? 주택법, 아파트 저런 거 어떻게 짓는지 저는 주택법에 관한 거. 또 각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번에 나왔죠. 2D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것이 다음 주에는 주택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들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